네, 안녕하세요. 저는 08리터 글로벌 비즈니스 팀장 김진희라고 합니다. 우선 발표에 앞서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저는 08리터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팀장을 현재 맡고 있고요. 뷰티, 식품, 라이프 등의 소비재 위주의 브랜드들과 협업을 하면서 직접 SNS 광고 마케팅 집행을 하고 있고 또 브랜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가 현장에서 직접 마케팅 여러 번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커머스 트렌드와 함께 변하는 SNS 콘텐츠 활용 전략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새로운 이커머스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이제 이커머스의 생태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렇게 변하고 있는 이커머스 시대에서 핵심 트렌드 키워드는 무엇인지 알아본 후 세 번째에서는 SNS 콘텐츠 활용 전략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바로 새로운 이커머스의 시대입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약 3개월 전쯤에 업로드한 영상을 하나 준비해 왔었는데요. 영상이 안 되는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2019년 3월 19일 날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인앱 결제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를 보실 때 콘텐츠 친구들 걸 보는 용으로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인스타그램이 미국에서는 현재 결제 기능까지 같이 붙여서 브랜드들이 콘텐츠를 올렸을 때 바로 앱 안에서 미리 입력해둔 결제 정보나 그리고 배송지 정보를 기반으로 바로 물건을 오더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앱 안에서 상품 주문, 결제, 배송 추적 그런 것들이 모두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사실 미국에서도 모든 브랜드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고 23개의 브랜드, 뭐 자라나 아디다스, 나이키 이런 메이저 브랜드 대상으로만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고요. 앞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정말 간편하게 그리고 좀 더 재미있게 쇼핑이 가능해지겠죠. 그리고 근데 이렇게 SNS가 갑자기 이커머스로 변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건 생소한 관심이 조금은 있으셨던 분들은 들으셨을 것 같은데 사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많은 SNS들이 이커머스의 변신으로 이제 준비를 하면서 기능들을 몇 년 전부터 하나하나 추가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능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쇼핑 태그 기능입니다. 쇼핑 태그 기능은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미지를 탭하시면 이제 상품명과 가격이 뜨고요. 그걸 또 탭하면 이제 상세 정보를 보게 될 수 있고 또 구매하러 가기 버튼을 누르면 그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자사몰이나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기능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체크아웃 인스타그램이라는 그런 기능이 도입이 되면 이제 따로 이제 자사몰에 가서 뭐 귀찮게 이렇게 가입을 하고 배송 정보, 결제 정보 입력하지 않아도 바로 앱 안에서 결제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인스타그램에서는 몇 개월 전에는 이제 브랜드 계정에는 원래 이런 인스타그램에 적합한 이런 이미지들 많이 올리셨잖아요. 근데 이런 피드 말고도 여기 보시면 이게 쇼핑 이렇게 아이콘이 있어요. 이쪽에 가시면 여기 보시다시피 그 브랜드에서 판매하는 이런 제품을 이렇게 모아볼 수 있는 그런 샵 탭이 몇 개월 전에 추가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클릭하면 이것을 지금 현재는 구매할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어 있고요. 또 SNS는 사실 내가 필요해서 제품을 찾으러 오는 이런 플랫폼이 아니라 친구들의 콘텐츠를 이렇게 보다가 이 제품 괜찮네. 라고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뭐 나중에 이제 구매할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저장하기 기능도 있고요. 그런 저장한 것들을 아이템들을 모아볼 수 있는 이런 위시리스트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재미있는 이런 섹션인데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SNS를 켰을 때 팔로잉하는 사람들의 그런 게시물들을 많이 보세요? 아니면 이제 팔로잉하진 않지만 관련된 이런 둘러보기 섹션에 많이 혹시 보시나요?
둘 다 되게 많이 인기 있는 그런 섹션인데 요즘에는 둘러보기를 보는 소비자들도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러보기의 그 섹션의 콘텐츠가 인기가 많은 이유는 내가 좋아할 만한 그런 콘텐츠들을 퍼스널라이즈 된 콘텐츠들을 이쪽에서 큐레이션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매우 인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 섹션에도 바로 얼마 전에 샵이라는 이런 탭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샵에는 여기 보시면 내가 좋아한 게시물, 내가 좋아한 해시태그, 내가 팔로잉하는 사람들, 내가 팔로잉하는 인플루언서들 이런 저의 취향을 분석을 해서 제가 좋아할 만한 그런 제품만 모아서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취향이 반영된 거기 때문에 정말 충동 구매를 더욱 불어일으키는 그런 제품들이겠죠. 그리고 또 2개월 전쯤 이제 크리에이터 착용 제품이라는 이런 새로운 섹션도 인스타그램에서 추가를 했습니다. 이 섹션은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 인플루언서들이 직접 입거나 직접 사용한 그런 제품들의 그런 콘텐츠들을 모아볼 수 있는 그런 섹션입니다. 이게 가능해진 이유는 사실 이제 제품 태그를 하는 기능이 원래는 브랜드만 가능했었어요. 이제 브랜드만 페이스북에 카탈로그를 정보를 등록하면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올릴 때 제품 태그하는 게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인플루언서들도 크리에이터 계정으로서 그 브랜드의 제품을 태그할 수 있도록 이렇게 6월 달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렇게 크리에이터들이 착용한 제품을 모아볼 수 있는 이런 섹션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렇듯 지금 SNS에서는 이제 커머스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실 SNS가 커머스로 도약이 기대되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연결, 발견, 탐색 이 세 가지의 요소가 결합이 되어서 유저들로 하여금 개인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개인화된 쇼핑 경험은 그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전의 쇼핑 구매 패턴을 보면 어떤 제품이 필요해서 나 이 제품 필요하다 사야지 하고 이제 뭐 아마존이나 뭐 국내에서는 티몬, 쿠팡 같은 이커머스 플랫폼에 가서 서칭해서 사는 있던 유틸리티 쇼핑이었다면 이제는 SNS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자연스럽게 이 제품 괜찮네 이 제품 나중에 사야지 저장해 두었다가 사는 이런 윈도우 쇼핑으로 조금 소비자의 구매 행태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SNS의 커머스의 도약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이런 기능들이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고 안착이 된다면 정말 이커머스 생태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미 이렇게 보시다시피 많은 소비자들이 이런 구매 여정에 있어서 이런 소셜미디어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기능은 점점 더 확대되어서 많은 이커머스 이런 생태계를 바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변해가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어떤 것이 핵심 트렌드 키워드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실 키워드를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 딱 하나만 소개시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면 바로 UGC입니다. UGC 바로 앞 그 발표 세션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이렇게 언급은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그 뜻을 설명드리면 UGC는 유저 제너레이티드 컨텐츠의 약자로서 사용자가 직접 만드는 고객 참여형 콘텐츠라고 합니다.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브랜드가 생성한 콘텐츠가 아닌 소비자들, 이런 유저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콘텐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말 뭐 유튜브에 올린 그런 동영상 그리고 뭐 인플루언서들이 올린 콘텐츠 인플루언서가 아니라도 일반 소비자들이 그냥 일상을 공유하기 위해서 올린 콘텐츠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 UGC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UGC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 보시다시피 사실 우리가 이전에는 정말 믿을 만한 정보는 어디서 얻으셨어요? 주로 뭐 신문, 뭐 라디오 그리고 TV 이런 데에서 나오는 정보가 조금 믿을만하다고 느끼셨잖아요. 근데 사실 요즘 밀레니얼 세대들은 이런 소셜 네트워크, 주변인의 리뷰, 친구와의 대화 같은 UGC에서 이런 나오는 콘텐츠들을 훨씬 더 신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들은 화장품 전문가가 쓴 리뷰는 믿진 않지만 내 친한 친구가 쓴 리뷰는 믿는다라는 게 바로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인데요. 그리고 이 UGC는 그런 이제 디지털 세계에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커뮤니티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핵심 이렇게 중심 역할,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리면 여기 보시는 사례는 이제 얼스레시피라고 해서 한국 스킨케어 브랜드예요. 이 브랜드는 저희와 작년에 미국 쪽으로 캠페인을 진행했었는데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제 내용들을 보면 이 제품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설레요. 이렇게 해서 이미 조금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한 제품이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난 이후에 이제 K뷰티에 조금 관심이 있는 미국 소비자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살펴보니 어떤 소비자 한 명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선크림 좀 추천해 주세요 라는 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른 분들이 얼스레시피 선크림이야, 완전 가볍고 잘 돼요, 그거 완전 좋아요, 이러면서 이제 소비자들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소비자들은 끊임없이 이제 커뮤니티라는 것을 생성해서 다양한 제품과 이런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두 UGC라는 것에 대해서 매개체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UGC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브랜드가 만들어낸 콘텐츠보다 훨씬 더 신뢰도나 이런 뭐 효과 측면에서도 강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하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핵심 트렌드 키워드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UGC를 생성할 수 있는 솔루션이 바로 저희 08리터인데요. 저희는 글로벌 SNS 마케팅 플랫폼으로서 전 세계 고객을 솔직한 경험을 기반으로 한 SNS 리뷰 콘텐츠를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우실까 봐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와 같은 앱이 있어요. 앱과 웹사이트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런 앱 안에 등록된 유저들, 60만 명의 유저들에게 제품을 이렇게 소개하는 캠페인을 열게 됩니다. 이렇게 작게 이 이미지 하나하나를 저희는 캠페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제품을 한번 체험해보고 싶은 소비자들을 모집을 하고요. 그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뭐 선착순이나 또는 뭐 알고리즘에 의해서 아니면 팔로워 수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이제 그분들에게 직접 제품을 보내주시면 이제 소비자들이 제품을 체험해보고 개인 SNS 그리고 저희 08리터에 솔직한 리뷰를 남기는 식으로 진행되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브랜드와 소비자 사이에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이런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 이제 소비자들한테는 제품을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그 대신에 솔직한 리뷰를 브랜드한테 제공해주는 이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현재 이렇게 7개 국가에 지금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 번째 챕터에서는 이런 08리터의 마케팅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이제 SNS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첫 번째 전략은 바로 해외 진출을 원한다면 B2C 콘텐츠부터 쌓기입니다. 여기 보시는 사례는 비비또라는 브랜드인데요. 혹시 비비또라는 브랜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네, 비비또는 이제 실리콘으로 만든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이전 제조 기반의 사실 브랜드예요. 그래서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사실 따로 마케팅을 진행한 적도 없고, 사실 지금도 웹사이트도 아직은 구축되지 않은 정말 제조에 너무 충실하다 보니까 이런 SNS 마케팅을 많이 진행한 적이 없었는데요. 이제 저희와 4월 정도부터 진행을 하면서 원래 이렇게 게시물이 뭐 100개 정도였는데 이제 1000개까지 이렇게 쌓아 올렸어요. 그리고 이런 다양한 뭐 큐브, 브러쉬, 베이비 타올, 젖병, 뭐 세척제 이런 다양한 제품들을 정말 3개월 동안, 그리고 더 지금도 꾸준히 계속해서 소비자들한테 제품 기회를 이렇게 제공함으로써 SNS상에서 꾸준히 콘텐츠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여기 담당자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직접 보내신 이런 카톡이에요. 08리터에서 진행하고 나니까 소규모인데 이래저래 해외 바이어 문의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인스타 통해서 구매하시는 고객도 많아진 것 같고, 또 어느 채널이가 보기에는 해외,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에서 쪽에서 연락이 많이 와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모든 브랜드가 이런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이런 사례도 있다라는 것을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사실 이전에는 해외 수출이라고 하면 B2B라고 많이 생각을 하셨고, 실제로 B2B가 이루어지는 과정도 이제
전시회나 박람회에 참가해서 바이어들이 직접 와서 물품을 보고 또 이제 벌크로 선적을 하고 이런 형태였잖아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B2B의 환경도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제 B2B에서 이제 기업 구매를 담당하는 그런 기업 구매 담당자들도 다 밀레니얼 세대로 거의 다 교체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이미 온라인 구매에 익숙하고 SNS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멀리 박람회나 전시에 가지 않아도 이런 SNS에서 이제 뭐 조금 성장성이 있는 그런 제품과 그런 물품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B2B를 원하시더라도 그리고 해외 진출을 염두하신다면 저는 B2C 콘텐츠부터 꾸준히 쌓으라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퓨리피라는 이런 스포츠계 이런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의 경우에도 이제 쿤밍 전시에 참가하기 전에 저희와 중국 쪽으로 마케팅을 진행했었어요. 중국 쪽으로 마케팅을 진행해서 이제 미리 중국 그 소비자들의 콘텐츠를 쌓았고 그 박람회에 이런 소비자의 콘텐츠를 직접 스크랩북으로 만들어가서 리뷰 컬렉션을 만들어가서 직접 그런 중국 바이어들한테 보여주었고 그 결과 현장에서 중국 바이어들이 이 자료에 대해서 되게 많이 관심을 가졌다고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제품이 시장성이 있을까를 봐야 되는데 이런 중국인들이 실제 솔직한 리뷰들을 이렇게 수집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자료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실제로 그 현장에서 많은 샘플 오더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의 리뷰를 활용해서 B2B에도 활용해 보시길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리뷰 컬렉션처럼 자료를 만들지 않아도 이런 리뷰 QR코드를 활용해서 전시회에 이렇게 디스플레이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바로 고객을 스포트라이트 시켜라입니다. 여기 보시는 브랜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토팜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아토팜은 이제 스킨케어 브랜드이죠. 그래서 이 아토팜에서도 저희 미국 쪽으로 이제 마케팅을 거의 3년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토팜에서는 이렇게 저희가 꾸준히 진행해서 쌓은 좋은 리뷰들을 자사몰의 아래에 이렇게 위젯 형태로 삽입을 해서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리뷰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구매 전환율이 68%까지 차이가 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리뷰의 그런 신제품이라서 리뷰가 없는 경우에는 이런 솔루션을 활용하셔서 이렇게 리뷰를 디스플레이 하시는 것만으로도 리뷰 구매 전환율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사몰 같은 경우는 사실 API 연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하는 위젯을 끌고 와서 삽입할 수 있는데요. 이런 아마존이나 이런 다른 플랫폼 같은 경우는 사실 API 연동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 플랫폼의 형식에 맞게 이렇게 편집을 조금 하셔가지고 이미지 형태로 또 활용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easy4you라는 이 브랜드는 이제 아마존에서 저희 미국에서 진행한 콘텐츠를 활용해서 썸네일을 활용을 하였고 이 활용한 그 결과 처음에 아마존의 리뷰가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구매가 일어나서 이렇게 떠오르는 앰플 부문의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오바오에서도 활용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으로 소개드릴 예신 브랜드는 피보라는 브랜드인데요. 피보는 아까 전전 그 발표 때 크라우드 펀딩을 설명을 했었잖아요. 지금 현재도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방금 이렇게 금액을 확인해 보니까 한 17억까지 지금 펀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되게 많은 금액을 펀딩한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브랜드도 아까 그 강사님이 설명하셨듯이 크라우드 펀딩을 올려놓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올려놓고 SNS 광고 같은 것들을 꾸준히 계속 해주셔야 돼요. 캠페인을 진행하는 동안. 그래서 이 브랜드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페이스북 광고를 진행하는 이 예시입니다. 그리고 요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브랜드가 만든 그런 브랜드 제작 콘텐츠예요. 그리고 왼쪽에서 보시는 거는 소비자들이 만든 콘텐츠를 광고를 직접 집행을 한 거예요. 이 소비자들 만든 콘텐츠로 집행을 했더니 이렇게 광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잘 안 보이실까 봐 제가 이렇게 조금 위에 크게 보여드리는데 사실 비슷한 돈을 썼어요. 비슷한 돈을 썼는데 이 광고를 보고 구매한 횟수가 소비자의 콘텐츠를 썼을 때 실제로 2배 이상
로아스는 광고 용어인데 그 효율, 광고 효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광고 효율도 거의 2배에 이르고요. 이렇게 보시면 공유 수가 거의 10배 이상이 차이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콘텐츠를 SNS 광고에 활용하는 것, 그것도 하나 콘텐츠 활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브랜드가 만든 콘텐츠보다는 소비자들이 만든 콘텐츠에 더 반응을 많이 하는데요. 뭐 뷰수, 그리고 클릭률, 그리고 전환율에 있어서도 브랜드가 만든 콘텐츠보다는 훨씬 더 소비자들이 만든 콘텐츠들이 반응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19년 6월에 인스타그램에서 브랜디드 콘텐츠 광고라는 광고 형태를 런칭을 했는데 이것이 뭐냐면 인플루언서가 올린 콘텐츠들을 광고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올린 콘텐츠들을 그대로 이렇게 조금 광고로 돌리면서 전환율이나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리포스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리뷰를 올리면 브랜드 계정에 리포스트를 해서 조금 더 신뢰감을 주고 또 다양한 콘텐츠들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성공 사례로 이렇게 소개드리는 그 브랜드인데 엘리자베카라고 해서 이 브랜드도 저희랑 3, 4년 정도 꾸준히 진행을 했고 또 이런 공식 계정에 저희와 함께 진행해서 생성된 콘텐츠들을 리포스트 함으로써 이렇게 저희 리뷰 콘텐츠가 버즈피드라는 그런 유명한 미디어사에 소개가 되어서 이제 아마존 매출도 이렇게 급증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바로 해시태그 활용하기입니다. 해시태그는 잘 아시겠지만 SNS상의 키워드 광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해시태그를 통해서 이제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검색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똑똑하게 활용하는 게 필요한데요. 아까 이제 보여드린 피보라는 그런 브랜드는 이렇게 해시태그 캠페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토리에 오늘 이제 매니미 먼데이라는 콘테스트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니미 먼데이라는 해시태그를 포함해서 이런 매니미 펑션, 내가 여러 개 들어가 있는 이런 재밌는 사진을 올려주는 사람에게 상을 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콘테스트를 열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런 재밌는 콘텐츠들을 막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위너를 고르고 그리고 그런 콘텐츠, 재밌는 콘텐츠를 아까 전에 SNS 광고를 집행하는 데 쓰기도 하고 이렇게 SNS에 리포스팅하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또 이런 브랜드를 대표하는 해시태그를 만들어서 꾸준히 쌓아나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지데이즈라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수영복 브랜드인데요. 이 브랜드는 이제 데이지데이즈 걸즈, get away with 데이지데이즈 이런 브랜드를 조금 상징하는 해시태그를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이렇게 휴가 갈 때 이 수영복을 입고서는 꼭 이런 브랜드 해시태그를 달도록 이렇게 유도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브랜드 이런 게시물을 쌓아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시태그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그런 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런 브랜드명, 제품명 이 정도는 해시태그에 들어가지만 그 외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키워드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은 여기 보시는 스타 태그나 디스플레이 퍼포즈, 라이트 태그 이와 같은 그런 외부 툴을 한번 활용해 보시길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략은 바로 해외 시장 조사하기입니다. 해외 시장은 아시다시피 이제 분명히 국내 시장과는 다른 니즈가 있고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해외 소비자들의 니즈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또 콘텐츠로 알아보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제공해서 그런 피드백을 들어보는 건데요. 여기 보시는 브랜드는 데이웰즈라고 해서 이제 흑마늘을 판매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한국과 미국에 동시에 캠페인을 진행했는데 이렇게 캠페인 결과를 보실 때 다른 점 보이시나요? 그래서 잘 맞춰주시는데 한국에서는 거의 그런 식음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유나 물에 타서 먹는 이런 음료로 많이 활용을 했다면 미국 사람들은 흑마늘이 뭔지도 모르고 또 이게 뭐에 좋은지도 모르고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다 보니까 이런 치킨에 뿌려 먹기도 하고 수프에 피자에 계란, 샐러드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활용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더니 대표님은
미국에서는 그 무조건 뭐 건강한 음료, 건강한 가루 이런 걸 어필할 게 아니라 건강한 시즈닝, 요리할 때 꼭 첨가하면 좋을 건강한 시즈닝으로 포지셔닝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이런 인사이트를 얻기도 하셨고요. 또 이것도 며칠 전에 진행했던 이런 캠페인인데 황초온이라는 이 브랜드에서 도라지라는 이런 뭐 성분을 활용해서 이렇게 브루잉 티컵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티컵을 생수병에 꽂아서 이렇게 뒤로 거꾸로 이렇게 냅두면 그게 우러나서 자연스럽게 티가 되는 그런 아이디어 상품인데요. 이 상품을 처음에 진행을 했더니 미국 소비자들이 너무 컨셉도 좋고 맛은 좋은데 이거 하려다가 정말 다 엉망이 됐어요. 왜냐면 그 규격이 국내 그 규격에 맞춰서 생산을 하다 보니까 미국 생수의 그런 규격은 또 완전 다른 거예요. 소비자들이 생수병에 끼워서 하려다 보니까 물이 다 쏟기고 뭐 이렇게 엉망이 돼버린 사례인 거예요. 그래서 이 피드백을 보시고 이 대표님이 조금 제품 개선을 했어요.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되게 조금 나이도 많으신데 되게 오픈 마인드라서 오히려 이런 안 좋은 리뷰가 나왔을 때 그럼 미국 안 맞나 보다. 안 좋은 리뷰 어떻게 삭제하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럼 미국 소비자들의 진짜 피드백을 들어서 이렇게 바꿔서 그 경험했던 소비자한테 우리가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되게 감동을 받았는데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진행을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진행하셨어요. 그래서 이때 진행한 거는 작년에 진행을 했었고 이건 한 달 전쯤에 진행했더니 정말 피드백이 훨씬 더 좋아졌고 평점도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시간 절약할 수 있고 완전 간편하고 또 완전 사용하기 간편하다라는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지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들어봄으로써 제품을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사례는 이제 오슬록이라는 그런 발효차를 저희 미국에서 또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 발효차를 진행했더니 많은 사람이 피드백이 이름이 들었을 때 너무 이상해요 라는 이런 피드백이 많았는데 이 발효라는 게 되게 한국적인 감성이라서 우리는 발효라는 걸 들었을 때 건강하고 뭔가 된장 그리고 유산균 이런 좀 긍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직역했을 때 단어는 fermented라는 이런 단어인데 이 fermented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미국인은 되게 부패된, 썩은, 냄새 나는, 악취 나는 이런 부정적인 어감을 주는 단어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체학 실험 당하는 것 같아요. 차 마시기가 꺼려졌어요.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런 제품명에 대해서도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08리터 진행한 사례를 통해서 많은 콘텐츠 활용법 전략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거는 여러 제품이 있다면 그 중에서 주력 제품을 이렇게 고르시는데도 활용을 하실 수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시장 상황이 변해가는 현황에서 국가 언어 시간의 한계를 넘어 브랜드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것은 바로 콘텐츠입니다. 그리고 콘텐츠 중에서도 UGC 꼭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콘텐츠라는 거는 이제 디지털 세계에서 정말 여러분과 브랜드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이자 24시간 365일 그런 소비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알릴 수 있는 콘텐츠들을 꼭 생성하시길 바라고요. 그런 콘텐츠들을 브랜드 자체에서 생성하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지신 고객들, 커뮤니티를 활용해서 한번 꼭 생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커뮤니티 그리고 고객들이 여러분이 가진 가장 큰 마케팅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꼭 잘 활용해서 성공적인 해외 진출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진희 팀장이었습니다.